네, 2월 시장이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는 전략을 꼼꼼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모의 계좌에서 1등한 매니저죠. 신광섭 매니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상승이 조금 나왔는데 네. 어제 낙폭을 좀 커버하진 못했어요. 제 욕심이 좀 큰 걸까요? 네, 저도 조금 욕심이 났는데, 네. 조금 생각보다 조금 사실 어제 개파락이 좀 크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치고는 사실 절반 정도는 좀 메꿔주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조금 아쉽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일단 뭐 전 종목들이 일단 시장에서 반등이 성공하는 모습이 보였고 반대로 어제 급등을 펼쳤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해서 급락으로 아주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시장에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또 중요한 자료들도 한번 공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아마 이제 내일 모레하고 이제 차주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제가 해답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역시나 코로나 이슈부터 또 짚어볼게요. 지금 한국에서 4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잠잠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간에 속보가 계속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의심자가 발생하고 있고 뭐 아까 한 3-4시간 전에 용인에서 혹시 2차 감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진 의심이 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 플로우 하나로 계속 뭐 그런 종목들 있죠. 백신이라든지 마스크 관련들이 단기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제가 일단 뭐 코로나 이슈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2년도 말에서 2003년도에 바로 사스 사태 그리고 최근에는 메르스. 이제 사실 메르스도 있었죠. 그리고 뭐 또 가까운 또 부분들은 신종플루도 있었는데 물론 네. 신종플루는 약이 있었잖아요. 타미플루는 약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이슈로 참 그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우리가 조금은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경기의 6개월 선행지표다. 그런 부분들 좀 설명해 드릴 건데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미국의 모 대학에서 현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우리나라 지금 4명 나왔고 일본도 4명 나왔고 대만 7명 나왔죠. 중국은 당연히 많이 있고 좀 이렇게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봐야 될 때는 제가 어제 수급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이 파란색이 개인인데 오늘도 개인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예.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제가 이따가 좀 중요한 말씀 좀 드릴 텐데 네. 검정색이 기관이에요. 기관이 사실 한 2-3달 전에부터 기관들이 사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금융투자 쪽에서. 근데 그 물량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엑시트가 되고 있고 그런 물량들을 지금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받아주고 있죠. 이게 이제 D-1일이거든요. 어제 기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종가 끝나고 이제 아마 집계되면 내일 또 반영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도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대형주 위주로 개인 투자들 분들의 매수가 계속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단일적인 세력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A라는 사람이 사면은 B라는 사람 팔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펀딩된 자금은 단일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자금이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갈 때는 또 시원하게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는 시원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코스피, 특히 최근에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화면은 요즘에 이거를 좀 이게 언론에서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1년간의 신용잔고 비율인데 이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지금 이게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D-2일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성명절날 전날에 목요일날 마지막 거래일날 이 카운팅을 한 건데 지금 정확하게는 9조 9,900 뭐 이 정도 됩니다. 맞네요. 이거 10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틀 동안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확하게 이번 주 신용잔고 비율은 나올 텐데 10조 한 4천억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신용잔고 비율이 늘어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신용잔고 비율. 왜냐하면 신용잔고는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자기의 그 증거금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에 대한 이 현금이 증거금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2배나 2.5배 정도의 대출을 받는 듯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빚을 져서 투자했다라고 보는 게 신용잔고인데,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 자체가 지금 10조 원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10조 원이 넘어갔을 땐 조심하셔야 돼요. 역대 그 2년 전에 그 18년도 2월 달이죠. 코스피 2600 고점 찍을 때가 신용잔고가 11조 4천억이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오늘 지수 시장 반등은요, 미국에 올라가서 반등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얼만큼 반등의 여력이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조금 하방 열려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이 내일 좀 미국이 좀 세게 움직이면 2200선 정도가 코스피 지수는 단기적 고점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 현황, 그리고 신용잔고 비율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모습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좀 특이한 게 CNBC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 이분이 이제 스티븐 로치라는 사람인데 모건 스테일리 아시아 지사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08년도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 1년 전에 부동산 채권에 뭔가 과열 분위기가 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뭐 그만큼 이분은 돈을 많이 버셨겠죠, 역발상으로. 그래서 이분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스케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포가 언습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강조해줬던 부분이 이게 쉽게 끝날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당연히 예방 차원에서 그렇고 주식시장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해외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 내일이 매수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뭐 백신, 진단키트, 마스크 등등 되게 많잖아요. 어떤 걸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전에 한번 핫했던 테마가 대북주였잖아요. 대북주, 네. 대북주가 무슨 뭐 철도, 뭐 관광, 뭐 이제 건설, 네.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트레이딩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포트에서 코로나 관련주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어제는 제가 대체 관련주를 소개시켜 드렸죠. 그래서 실외활동 자재 관련된 게임주라든지 뭐 교육 관련 인터넷 동영상 강의 업체들 이런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좀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 단계별 주기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방역이죠. 방역이 뭘까요? 결국은 그 마스크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저도 오늘 또 출근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왔는데 마스크 쓰거나 뭐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손 소독제라든지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의 방역이고, 검역은 이제 뭘까요? 결국은 검역은 치료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 검역이라는 거는 아직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예방책으로서 이런 호흡기 관련된 이런 약들을 복용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검역이고, 면역 체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게 검역이죠.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좀 치료 관련 단계로 좀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마스크 관련주 그리고 뭐 기타 손 소독제 관련주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추경에서 자제하셔야 되고, 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백신주, 그러니까 약품을 판매하고 퍼블리싱하는 업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특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때 출자를 받아서 정부의 식약처나 질본에서 이런 추가적인 자금을 받았던 연구 이력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가 앞으로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뭐 아마 아실 겁니다.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고려제약. 물론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고 지금 투기 과열 종목이 있는데, 투기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이 제가 왜 가져왔냐, 매수하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대장이에요.
이 종목이 1등 주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면은 2등주, 3등주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지 마시고 고려제약은 이 종목은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현재 코로나 백신주들이 어떤 식으로 힘의 강도가 느낄 수 있는지를 고려제약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실적으로 제가 좀 눈여보고 있는 이 종목들이 바로 두 종목입니다. 바로 우진 BNG와 대한유팜이라는 종목인데 우진 BNG는 원래 동물 바이오 업체예요. 동물 바이오 업체인데 메르스 사태 때 그 메르스 때도 사실은 이 메르스가 이제 낙타에서 이제 전염이 됐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때 이 동물과 사람이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우진 BNG가 동물의학 업체인데 정부와 이 식약처에서 50억을 받아가지고 연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진 BNG도 좀 있고 대한유팜은 사실 유가 관련주일 수도 있죠. 카자흐스탄에 또 원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파마 회사니까 뒤에 팜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약회사입니다. 중호흡기 질환구고 그다음에 사실 이 회사가 제가 조금 대한유팜을 여러분들이 좀 눈에 띄게 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오늘 그 같은 비슷한 섹터인 동구바이오제약이 오늘 29% 거의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쪽이에요. 리바비린이라고 그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주식이 좀 어렵긴 합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사실은 2등이 돼야 돼요. 실적으로 리바비린을 만드는 회사가 1위가 대한유팜입니다. 근데 지금 동구바이오가 조금 가볍다는 이유로 오늘 좀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한유팜 보시면 지금 오히려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인 매출 구성 대비를 보면은 대한유팜이 동구바이오보다 좀 더 앞서가는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조금 뭔가를 만드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유팜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꾸준하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우진 BNG도 뭐 최근에 상승이 조금 나왔죠. 상승이 나왔지만 적절하게 지금 눌림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매수가와 뭐 목표가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마도 이 기회가 된다면 이 두 종목들, 그러니까 고려제약을 한번 기준으로 고려제약을 사지 마시고 우진 BNG란 대한유팜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시면은 꽤 좋은 수익을 거두시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주 위주로 주목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아서 저희가 코로나에 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내일은 또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 내일장 좀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 오늘 조금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어제 미국장이 올라가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 애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FMC에서 어제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금리 상한제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FMC 연준에서 실적으로 공식적인 발표 없이 레포 금리처럼 유동적으로 알아서 뭔가 이 자금들을 공급할 수 있다, 단기 자금들을. 그러면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FMC에서 양적 완화 관련된 발언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지 사실 저는 내일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사록 나올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에서는 더욱더 자세한 이 수익 극대화 전략도 알려주신다고요? 네, 제가 조금은 시장을 좀 다르게 보는 뷰를 좀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생소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분들 수익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엠비앵 사이트 여러분들 신광섭 찾으시면요 4시 반 이후에 여러분 찾아뵈면서 편안하게 제가 한번 하나하나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 반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